자, 오늘 이 삼성전자를 함께 살펴볼 텐데 어제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가 매우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삼성이 왜 이런 강한 상승,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신고가를 어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나스닥이 2%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강한 흐름을 유지해 주는지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지금 구간에서 이 신고가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이 삼성전자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시장이 빠진 건 맞아요. 근데 뭐는 괜찮았다? 메모리는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메모리가 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메모리 그리고 HBM 쪽이 살아남았다. 왜냐하면 이 메모리는 계속해서 가격이 비싸지고 있고 HBM의 가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17만 전자로 만들었던 것은 이 AI 서버용 HBM3 그리고 HBM4 양산이 가시화됐었죠. 그러면서 어제 외국인들이 물량을 미친 듯이 담았어요. 반면에 개인들은 물량을 던졌습니다. 그만큼. 그럼 무슨 소리예요? 손바뀜이 이 신고가 구간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HBM4의 커스터마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위주로 맞춤형 HBM을 제작하는 이 고객사들이 많아졌다. 메모리 반도체사와 파운드리 간의 협력이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거죠. 기술 장벽이 더 높아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가치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국가별 이슈를 좀 보게 되면 중국 반도체 자금률을 이제 맹추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구형 공정, 레거시를 활용해서 독자적인 AI 가속기 생산에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중국 쪽에서 계속 나와주고 있고, 이게 또 시장의 경계심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대만 쪽에서 사실 TSMC가 역대급 실적 호조가 나와주고 있고,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0%를 상회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반도체 쪽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요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사실 탑픽이다라는 거예요. 뭐 반도체 관세 리스크, 정책 리스크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쪽에서도 반도체 보조금을 이제 재검토하겠다. 요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중국 반도체 쪽 이 장비 수출을 추가적으로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유럽, 일본의 상호 관세 대응을 하겠다. 요런 것들이 또 한 번 어제 좀 부각이 됐어요. 근데 이건 애초에 나왔었던 이야기들이고, 단기적인 변동성. 저는 결국에 미국 시장이 빠진 것도 이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AI fear, 그러니까 AI에 대한 공포를 사실 시장이 빠지면 그 핑계로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기업들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 올랐고 샌디스크도 무려 5%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5% 올랐고 마이크론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를 하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샌디스크,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마이크론 시가총액의 아직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결국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메모리 가격 동향, 디램 가격의 양극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제 고성능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가격도 마찬가지죠.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낸드 사업부 흑자 규모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소진이 되고 선제적인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디램이나 낸드의 이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서
삼성전자는 이제 앞으로 26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 단위로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기 단위의 계약이 많이 체결이 되고 있다. 디램이든 낸드든. 왜냐하면 이게 분기가 지날수록 어차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갑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을 최대한 얘네들은 비싸게 받아야겠죠. 삼성전자는. 왜냐하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고 반면에 수요는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에서 사실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압도적인 탑픽으로 꼽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미국 쪽에서는 사실 이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제 해외 쪽에 사는 지인들도 마찬가지요. 삼성전자 사고 싶은데 살 방법이 없다라고 해요. 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시장 주식, 미장 주식을 쉽게 사지만, 쉽게 접근을 하지만,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통 자기 나라 이 미국 시장 주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 없다라고요. 아직까지는. 이걸 호환이 되는, 증권사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지금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만큼 엄청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 이제 수급 동향을 좀 보시게 되면 외인들이 물량을 다 쓸어 담았습니다. 지금 4일 연속 담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물량을 개인들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걸 외국인들이 받아 먹으면서 어떻게 됐다? 지금 어제 엄청난 상승. 지금 어제 종가가 7.8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 삼성전자가. 그래서 요 18만 원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이 18만 원 부근에서 변동성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되는 구간, 미국 시장이 빠지든 아니면 미국 시장 변동성이 커지든 이 삼성전자만큼은 이 국내 시장을 이끌 종목이고 앞으로 올라갈 구간이 너무나 지금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골드만삭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램 공급 부족이 15년 내 가장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글로벌 투자은행 IB들이 내년까지 이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꼽았죠. 공급 부족이 계속 심화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삼성전자 실적에 계속 반영이 되고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빠르게 기술력을 만들어낸 HBM 수요도 당초보다 더 확대가 된다. 엔비디아와 빅테크 양쪽에서 동시에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디램 쪽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 갖고 있고 낸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HBM 쪽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나 실적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27년까지는 요 반도체 쪽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혼조세에 있고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삼성전자는 올라갈 구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변동성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변동성을 기회로 만들 준비를 해야 되지 이 변동성에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요 삼성전자는 주주분들과 함께 좀 끌고 가면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결국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양봉만 쭉쭉쭉 나오진 않습니다. 양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음봉도 나올 것이고 조정 구간도 나올 것이고 개인들을 털어내는 구간을 반드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요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 파동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저점과 고점에서 어떤 식으로 사실 대응을 하느냐가 우리 계좌를 이 수익률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향후에. 물론 삼성전자를 사서
잘 끌고 가서 매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만 우리가 왜 분석을 하고 왜 차트를 보고 왜 이 반도체 쪽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남들과 다르게 투자를 해서 같은 돈을 내가 여기에 넣었다라고 하더라도 대응을 해서 수익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이죠. 안정적으로.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이 차트를 이용을 해서 수급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외국인 수급을 파악을 하면서 이 대형주 패턴, 삼성전자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요걸 근거로 해서 저점과 고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간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래서 요 저점 대응 또 고점 대응을 저는 주주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고 요 소통방, 요 주주 단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제가 요 저점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또 고점에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요 타점을 정확하게 가격으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매수에 대한 부분 또 향후 매도에 대한 부분, 목표가에 대한 부분. 나는 그냥 요거 저점, 고점 모르겠고 그냥 나중에 이 목표가만 알고 싶다. 요런 분들도 그냥 입장을 하세요. 그러면 진짜 삼성전자 고점 찍고 무조건 탈출을 해야 되는 그 고점에서는 제가 또 따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제가 타점 같은 경우에는 매수 얼마, 매도 얼마 딱 기준을 잡아 드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을 거고 또 타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반도체 관련한 내용들, 재료나 중요한 일정들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니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삼성전자 매수나 또 추가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입장하셔서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010-5912-8706번 제 번호로 삼성이라고 요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 버튼과 요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이라고 요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요 두 글자 남기시고 구독, 좋아요 남기시면 되겠고요. 요 단톡방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단타, 그러니까 급등주 여러분들 사실 잡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단타 종목도 제가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매일 용돈벌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큰 돈을 넣으셔도 되겠지만 일단 초반에는 소액으로 참여를 해보시고 매매가 내가 잘 된다, 잘 따라올 수 있겠다 라고 하면 큰 금액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는 일단 들어오시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타점을 딱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삼성전자 우리 주주분들 꼭 입장하시고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도 입장하셔서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